2026년 1월 30일 금 투자자들은 눈앞의 숫자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제까지 온스당 5,500달러였던 금이 단 하루 만에 4,700달러가 된 거예요. 800달러가 사라진 겁니다. 하루 만에.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숫자냐면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2020년 코로나 쇼크 때도 금이 하루에 14%씩 빠진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날은 그게 현실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의 진짜 무서운 부분은 폭락 그 자체가 아니에요. 이 모든 게 8년 전부터 설계된 판이었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2018년에 심어둔 씨앗이 2026년에 터진 거거든요. 오늘은 그 8년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 볼 겁니다. 2018년 3월 22일,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합니다. 중국산 수입품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처음엔 철강 25%, 알루미늄 10%였는데 이게 점점 범위가 넓어지면서 결국 중국산 수입품 거의 전체에 관세가 붙게 됐습니다. 당시 뉴스 기억나세요? 전 세계가 난리였죠. 미중 전면전, 세계 경제 위기, 공멸이라는 단어가 매일 쏟아졌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뉴스들이 핵심을 하나 놓쳤다고 생각해요. 트럼프의 진짜 목적은 무역 적자 해소가 아니었거든요. 그가 중국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건 딱 하나였습니다. 달러 시스템 안에 있는 한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희 목을 조를 수 있다는 것. 생각해보면 구조 자체가 그래요. 중국 기업이 미국에 물건을 팔면 달러를 받죠. 그 달러로 원자재도 사고 기술도 사고 미국 국채도 삽니다. 돈의 흐름 자체가 달러 위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너네 물건 안 살래 하는 순간 달러 수입이 끊깁니다. 기업 제재를 걸면 달러 결제 자체가 막혀버리고요. GDP 세계 2위라도 달러라는 게임판 위에서 노는 한 미국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구조였던 겁니다. 트럼프는 2018년에 이걸 중국한테 아주 적나라하게 증명해 보였습니다. 2019년 5월 트럼프 행정부가 또 한 수를 둡니다. 화웨이를 엔티티 리스트에 올린 거예요. 엔티티 리스트, 쉽게 말하면 미국 기업들아, 이 회사랑 거래하지 마라는 블랙리스트입니다. 이 조치 하나로 화웨이는 하루아침에 구글 서비스를 못 쓰게 됐고 안드로이드 업데이트도 끊겼고 미국산 반도체도 살 수 없게 됐어요. 근데 이게 단순한 기술 제재가 아니었습니다. 달러 결제도 막히고 미국 은행을 통한 거래도 차단됐거든요. 기술도 못 사고 돈도 못 쓰고 양쪽에서 동시에 목을 조인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 이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아무리 세계 2위 경제 대국이라도 미국이 마음먹으면 이렇게 당할 수 있구나. 이때부터 중국 내부에서 탈달러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불붙기 시작합니다. 달러 의존도를 줄이자, 독자적인 결제 시스템을 만들자, 달러 대신 다른 자산을 쌓자. 그 대안으로 떠오른 게 바로 금이었어요. 아이러니하죠. 미국의 압박이 중국을 금으로 밀어넣은 셈이니까요. 그리고 트럼프는 이 흐름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2020년 6월 중국 후베이성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금 가공 회사 킹골드가 가짜 금괴를 만들어 은행들을 상대로 약 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조 원이 넘는 대출 사기를 쳤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 수법이 교묘했습니다. 텅스텐이라는 금속 위에 금을 얇게 코팅한 건데요. 터스텐의 밀도가 금과 거의 똑같아서 무게만으로는 전문가도 구별하기 어려운 수준이었거든요. 사건이 터지자 중국 금융계가 발칵 뒤집혔고 국제뉴스에 크게 보도되면서 전 세계 금 시장에 불안한 질문 하나가 퍼집니다. 중국 금 믿을 수 있는 거 맞아? 당시엔 관계자 처벌하고 손실 처리하는 선에서 마무리되는 듯 보였어요. 그냥 하나의 사기 사건으로 끝나는 것처럼요. 근데 저는 이게 끝이 아니었다고 봅니다. 이 사건은 씨앗이었어요. 중국 금의 순도를 의심하는 시선이 세상에 처음으로 각인된 순간이었고 6년 뒤 2026년에 그 씨앗이 다시 싹을 틔웁니다. 트럼프 측이 이 약점을 그냥 흘려보냈을 리 없거든요. 판을 짜는 사람은 상대의 약점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2020년 2월 15일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합니다. 중국이 2년간 미국산 농산물, 에너지, 공산품 등을 2천억 달러어치 추가 구매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분위기가 확 풀렸습니다. 무역 전쟁, 일단 쉬어가자는 거였죠.
중국 입장에선 이게 승리처럼 보였을 수 있어요. 미국이 한 발 물러났다고요? 근데 저는 이게 전혀 다르게 읽힙니다. 트럼프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2020년엔 대선이 있었고 코로나까지 터지면서 국내 현안이 산더미였어요. 거기다 중국을 너무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붙이면 중국이 진짜로 탈달러에 올인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도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잠깐 손을 놓아준 거예요. 쉬어가는 척하면서 사실은 살찌우고 있었던 겁니다. 안심한 중국이 더 많은 금을 사모으게 만들고 나중에 그 무게가 독이 되게끔 판을 짜는 거죠. 트럼프는 2020년 대선에서 졌지만 4년 뒤에 반드시 돌아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돌아왔어요. 그것도 일기 때보다 훨씬 강한 모습으로요.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합니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에 가한 제재는 중국에게 전혀 다른 의미로 읽혔어요. 러시아 중앙은행의 달러 자산이 동결됐고 러시아는 스위프트 국제금융결제망에서 퇴출됐습니다. 하루아침에 돈이 묶이고 세계 금융망에서 잘려나간 거예요. 중국은 이 장면을 보면서 조용히 계산기를 두드렸을 겁니다. 만약 대만 문제로 미국과 충돌한다면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금이었습니다. 금은 누가 동결시킬 수 없거든요. 실물이니까요. 중국인민은행은 2022년 11월부터 금을 사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로요. 2024년 5월까지 18개월 연속 매수, 한 달도 빠짐없이 금을 사들인 겁니다. 공식 발표 기준으로만 약 2280톤, 세계 6위 수준이었는데 전문가들은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거라고 봤어요. 장부에 잡히지 않는 금까지 포함하면 3000톤에서 4000톤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중국은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금을 쌓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트럼프는 그걸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트럼프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일기 때 꺼내들었던 무기를 다시 꺼냈어요.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 중국에 10% 추가 관세, 유럽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어요. 2018년 무역전쟁 때는 어딘가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실제로 2020년에 합의도 했잖아요. 근데 이번엔 그런 느낌이 없었습니다. 진짜다. 이번엔 끝까지 간다는 길이었어요. 트럼프 본인이 훨씬 더 단호했고 의회도 초당적으로 중국 강경책을 밀어붙였습니다. 디커플링, 탈동조화라는 단어가 뉴스에 매일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중국 입장에선 2018년과 2019년의 기억이 고스란히 되살아났을 겁니다. 또 시작이구나. 이번엔 더 독하게 오겠구나. 그러니까 탈달러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수밖에 없었어요. 이번엔 논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실행이었어요. 중국의 금 매수가 다시 가속화됐고 관영 매체들은 연일 탈달러 전략의 승리를 외쳤습니다. 트럼프는 이 모든 걸 지켜보면서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고기가 살찌고 있었으니까요. 2026년 1월 금 가격이 온스당 5,500달러를 찍습니다. 2023년만 해도 2,000달러 수준이었는데 3년도 안 돼서 2.75배가 오른 거예요. 시장은 완전히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금 6,000달러 간다, 1만 달러까지 본다는 전망이 난무했고 개인 투자자들도 금 ETF로 미친 듯이 몰려들었어요. 중국 입장에선 대박이었죠. 18개월 동안 사모은 금의 평가 이익만 수천억 달러였으니까요. 관영 매체들은 연일 탈달러 전략의 승리, 위안화 시대가 온다고 떠들었고 시진핑 입장에선 국민한테 보여줄 수 있는 완벽한 그림이었습니다. 경제는 어렵지만 우리는 미국에 당하고만 있지 않다는 메시지요. 근데 바로 이 순간이 함정이 완성되는 시점이었어요. 트럼프가 8년 동안 기다려온 그 순간이요. 중국이 스스로 깊숙이 들어올수록 나중에 빠져나오기 더 어려워지거든요. 축제가 한창일 때 함정은 가장 깊어집니다. 중국은 금값이 오를수록 더 사고 싶었을 거예요. 오르는 자산을 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렇게 중국은 점점 더 깊이 스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2026년 1월 29일 트럼프가 발표를 하나 합니다. 케빈 워시를 차기 연방준비제도 의장으로 지명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금에 대한 얘기 없었습니다. 중국 얘기도 없었어요. 그냥 연준 의장 후보 이름 하나 발표한 게 전부였습니다. 근데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금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케빈 워시가 누구냐면요. 원래는 금리 인상을 선호하는 매파로 알려진 인물인데 최근엔 금리 인하에도 열려있다는 평가가 많아진 사람이에요. 시장은 이 지명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미국 경제 잘 나가고 있고 금리도 내릴 수 있겠네.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금리 내리면 달러 약세, 달러 약세면 금값 오른다는 건 교과서 얘기입니다. 경제가 불안할 때 금리를 내리면 그렇게 되죠. 근데 경제가 호황일 때 금리를 내리면 완전히 반대예요. 투자자들이 주식이랑 부동산으로 몰리면서 이자도 배당도 없는 금을 팔기 시작하거든요. 미국 경제 호황 전망에 금리 인하 기대에 중국 금 순도 의심까지 겹치면서 금을 들고 있을 이유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시장이 이걸 읽는데 몇 분도 안 걸렸어요. 그리고 투매가 시작됐습니다. 2026년 2월 30일 금시장 역사에 기록될 날입니다. 온스당 5,500달러였던 금이 하루 만에 4,700달러가 됐어요. 800달러, 14.5% 폭락입니다. 퇴직금으로 금 ETF에 올인했던 은퇴한 박 사장님은 그날 아침 계좌를 열었다가 화면을 껐습니다. 숫자가 믿기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냐면 2008년 금융위기 때도 2020년 코로나 때도 금이 하루에 14%씩 빠진 적은 없었거든요. 금은 원래 다른 자산이 무너질 때 버텨주는 자산이에요. 근데 이날은 금 자체가 무너진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 계산해 볼게요. 공식 보유량 2280톤, 비공식 추정치까지 합치면 3000톤으로만 잡아도 약 9600만 온스예요. 온스당 800달러 하락이면 768억 달러, 하나로 100조 원 이상이 하루 만에 사라진 겁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이 손실을 만회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금을 팔아서 메우려 해도 순도 의심 때문에 거래 자체가 안 되는 시장이 생겨났고 중국이 금을 던진다는 소문이 퍼지면 가격이 더 떨어지는 악순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18년엔 달러 시스템에 갇혔던 중국이 이번엔 금 시장에서 갇혀버린 겁니다. 이제 전체 그림을 한번 보죠. 2018년 트럼프는 무역 전쟁을 터뜨리며 달러가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중국에 각인시켰습니다. 2019년엔 화웨이를 잘라내며 금융과 기술을 동시에 조였고 중국이 탈달러를 향해 움직이도록 밀어넣었어요. 2020년엔 합의를 맺으며 잠깐 손을 놔줬습니다. 살찌우기였죠. 2022년엔 러시아 제재를 보며 중국이 스스로 금을 사기 시작했고 트럼프는 그걸 보면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2024년엔 돌아오자마자 관세 폭탄을 다시 꺼내 중국의 금 매수를 더 가속화시켰고 2026년 1월 인사 발표 하나로 체크메이트를 완성했습니다. 8년짜리 체스 게임이에요. 가장 무서운 건 트럼프가 금을 단 한 번도 직접 공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금 팔겠다는 말도 중국 금이 가짜라는 말도 금 거래 규제 예고도 없었어요. 그냥 연준 의장 이름 하나 발표했는데 시장이 알아서 읽고 알아서 무너진 겁니다. 중국도 반격 카드가 없는 건 아니에요.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던지거나 위안화를 급격히 절하하거나 브릭스 국가들과 손잡고 독자 결제 시스템을 만드는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 게임이 끝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판을 짠 사람이 이기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가 우리한테 던지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가장 무서운 건 당장의 한 방이 아니라 오래 준비된 한 방이라는 거예요. 트럼프는 8년을 기다렸습니다. 시진핑이 금을 사모으는 걸 지켜보면서도 침묵했고 딱 적절한 타이밍에 인사 발령 하나로 판을 뒤집었어요. 판을 짠 사람을 판 위에서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우리 일상과도 연결돼 있어요. 금값이 움직이면 환율이 바뀌고 환율이 바뀌면 수입 물가가 달라지고 그게 결국 마트 과일 가격과 해외 여행 비용과 대출 금리까지 흔듭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지갑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 싸움이 어떻게 흘러갈지 계속 눈여겨보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시청해 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